처음에 개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개념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소위 조금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뭐 본인 뜻대로 하고 본인 마음대로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개념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우리가 왔는데 이 개념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념 없는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5 원칙이 또 있었죠. 절대 긍정의 대원칙, 더치페이 원칙, 그리고 재심 압력, 크로스 라인 금지 원칙, 땡큐 앤 기브 앤 땡큐 원칙, 기브 앤 테이크 원칙, 그리고 5 가지를 하지 말라고 삼 불의 원칙 3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원칙과 그 개념 5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원칙과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알고 하시는 분과 모르고 하시는 분이 그 차이가 결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포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과 개념을 4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알부, 알게, 모부, 모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알고 부지런한 사람을 알부라고 하고 알고 게으른 사람을 알게라고 하고 이제 모부는 모르고 부지런한 사람, 모게는 모르고 게으른 사람. 여기에서 가장 베스트인 사람은 원칙과 개념을 알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장 잘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배우기 전에 제일 최악의 유형을 모르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악의 사람을 모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과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 행동하고 막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최악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는. 우리는 정보 전달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정확한 원칙, 개념, 내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과 개념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모르고 막 부지런한 분들은 그냥 무조건 막 사람 만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게 돼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잘 알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게으른 사람도 결국엔 이제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게으르기 때문에 잘 전하지 못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모르고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실천하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자영사업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독립 자영사업의 개념으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있는 이유가 있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독립 자영사업의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근데 얘가 참 잘 설명을 해 줬더라고요. 독립적으로 자신의 자본과 노력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소속된 회사나 다른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이 이렇게 4 가지로 꼽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는 내가 맡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내 주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 그것을 스폰서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영사업의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 경영, 이익 또는 손실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독립성이라는 거죠. 뭐 어떠한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로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운영하고 요렇게 독립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과 자원의 활용. 사업자가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자원을 동원하고 운영하는 경우. 우리가 가게 하나를 얻어서 자영업을 할 때도 결국엔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대출받아서 그렇게 내 돈으로 내 자본으로
운영에 나가시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그 대신 우리의 자본은 꿈과 열정이다. 그래서 그것만은 뭐 스폰서의 열정, 스폰서의 꿈 그게 아니에요. 나의 꿈과 나의 열정 그것이 우리 애터미 사업의 유일한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유로운 경영. 내 사업 방식, 전략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 모든 특징이 이 자영 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거고요. 좀 더 살펴보자면 스스로 운영하는 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스폰서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해주셔야죠가 아니고 어 그냥 도움을 주면 감사, 안 주면 기본, 당연하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개념을 터득한 거예요. 자영사업의 개념. 이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트너에게도 나의 일을 왜 이렇게 안 해요? 저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각자가 스폰서, 파트너 모두가 우리는 스폰서이자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나의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사업이다라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섭섭함이나 불만이나 불평이 생기지가 않는다. 그래서 독립 자영 사업의 마인드로 하시는 게 가장 갈등 관계가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땡땡땡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우리가 하죠. 누구든지 오시면. 왜냐? 독립 자영 사업자이기 때문에 각자를 존중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처음엔 어색하죠. 저도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뻘, 이모뻘 막 이런 분들이 저한테 지은 사장님, 김지은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쩔 줄 모르겠죠. 근데 그때는 이 자영 사업의 개념이 제가 없기 때문에 좀 어색했지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것은 나의 사업이구나.'라는 그 마인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저도 누구든 오시면 "누구 사장님, 누구 사장님." 이렇게 호칭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자영 사업의 정말 큰 특징은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스스로의 뜻이나 의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그건 자발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안내를 받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배웠다 하면은 그걸 그대로 하면서 스스로 내가 계획도 세우고 사람도 만나고 좀 자발적으로 하시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적이라고 하는 거. 무언가를 하려는 강한 욕구나 열정이 있는 상태. 결국에는요, 사업은 이렇게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의욕을 내주고 열정적으로 좀 '내가 이 사업을 좀 펼쳐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도움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주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누구든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본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의 파트너든 누구든 의욕 있고 이렇게 자발적인 분들을 보면은 부담도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라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내가 된다고 하면은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그 상태가 이 독립 자영 사업을 이해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 사업의 결과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어 더 사업을 파트너든 누구든 뭔가 사업을 성장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매일매일 에이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폰서와 상담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초대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내가 자기 점검을 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고민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저는 A 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A 코어를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지 책 읽고 동영상 보고 STP 매일 하고 있고 뭐 신뢰 쌓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제품 애용하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했을 때 그 박미영 임페리얼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와 상담할 때 스폰서와 상담할 때 계보도와 그리고 A4 체크리스트 요런 거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 낭비도 줄이고 그리고 '아 내가 STP가 부족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나온 지표니까. 그래서 그 대신 정확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만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죠? "나만 잘해."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애터미 사업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 내 하위에 있는 매출로 인해서 내가 소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사업을 경영해 나가나 운영해 나가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조언도 때로는 받아들이고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합리화를 좀 잘 시켜요, 자기 자신한테는. '어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랬던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거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누구냐? 스폰서. 네, 스폰서가 그걸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 되면 또 조언도 들어보고 또 그럼 조언받고 적용해 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교육 사업의 개념이에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미팅, 세미나,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거, 자신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내가 몰라서인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변화에 대한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렵고 자신이 없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아 이거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죠. 그런데 계속 미팅 참석하고 세미나를 듣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는 진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미팅과 세미나를 그냥 딴 생각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자신과 확신과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가 늦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내가 이번 이 시간에는 뭐를 하나라도 얻어가야겠다. 내 사업에 뭐라도 적용시켜 봐야겠다.' 아니면 '내 마인드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내가 잘 들어 봐야겠다.' 있는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알면 알수록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데 행동이 없다. 그러면 그 교육은 '내 자신한테는 죽은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도 있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처음에는 이게 남한테 뭔가 이제 인식 때문에 다단계라는 인식 때문에 '아 내가 저 사람을 싫어 내가 전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교육을 받고 받을수록 다들 성공자들도 어떻게 변해요? 인식이 바뀌잖아요. '아 이거는 안 알리면은 죄다.' 이렇게 되듯이 '아 이 사람이 마트를 바꿔 쓰는 게 이분한테 유익이네.'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는지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요. 행동이 없다라는 것은. 계속 자신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정말 내가 유익이라는 것을 애터미를 전했을 때 유익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커요. 이제 경험상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애터미가 남한테 피해 안 준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 안 되면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야겠죠. 그래서 교육에 빠짐없이 참여를 하면서 이 시간에도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집중. 그리고 이 교육을 받으실 때마다 이게 반복이잖아요 사실. 이 5 개념은 이미 우리 국장님부터 다 하셨어요. 근데 애터미 마인드 중에 하나가 반복, 반복 또 반복이거든요.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교육도 포함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아 내가 다 아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내가 파트너한테 이 교육 사업의 개념, 이 5 개념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기서 한번 다시 배워 보자.' 그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조각이라는 하루에 35,000 개의 생각을 우리는 한대요. 매일매일. 근데 그 생각의 조각들이 모여서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돼서 자세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이 행동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애터미의 교육을 받죠. 그럼 생각의 조각들이 막 떠다니다가 애터미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애터미, 애터미, 애터미 제품 싸고 좋고, 애터미는 뭐가, 내가 느껴보고 교육받아 보고 하니까 그 생각의 조각들이 모여서 인식이 되는 거야. '아, 애터미.' 그러면 그 애터미를 '내가 해 봐야겠다.' 그런 자세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서 평가에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사업의 개념도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자세가 나올 수가 있다. 결국 결과도 평판도 좋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자세가 잘못됐다. 다시 돌아가야죠. 애터미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그거는 각자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팀워크 사업의 개념, 세 번째 개념이에요. 모이는 것이 팀워크의 시작이에요. 모이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갈 것인가. 근데 저는 후자로 선택적 고민보다 무조건 참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아니한 우리는 모여야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제가 이제 이 개념 강의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의 강의를 찾아봤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타사 A사를 했을 때 거기는 365일 미팅이래요, 홈미팅. 그래서 매일매일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미팅이. 그러니까 이분은 또 남성 사업자분이신데 다한다병에 걸리신 거죠. 그래서 그 또 하필이면 자기 위에 상위 스폰서가 본인보다 한참 어린 스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내일 미팅 오시는 거죠?" 뭐 이런 거 스폰서가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자가 처음에는 핑계를 댔대요. "다한다병도 걸렸겠다. 매일매일 미팅하는 것도 귀찮겠다." 그래서 핑계를 댔었는데 "아, 내가 그날은 뭐 때문에. 아, 내가 그날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계속 물어보는데 나이 어린 사람한테 계속 핑계 대는 것도 스트레스 받더래요. 그래서 '아이, 그럴 바에 그냥 하자. 어차피 나는 이 A사 내가 꼭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어차피 할 거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 그 마음으로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일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건 A사였다는 거죠. 근데 애터미로 와 보니까 애터미도 똑같이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으로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할 거면. 그리고 절대 긍정. 네, 스피치는 부정적인 스피치를 했을 때 그게 부정은 쪼끔만 해도 이렇게 전염이 되게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긍정을 할 수 있는 그 마인드와 스피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1분 스피치 특별히 중요합니다. 1분 스피치는 좀 이따가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나 아니어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고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있어 줘야지. 내가 누군가한테는 큰 힘이 되지.'라는 '나 아니면 안 되지.' 마인드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에요. 이 팀워크에서 이제 스피치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실력을 그분들이 들어 사 어 우리 사 사업자분들의 스피치 들었을 때 또 내가 적용시킬 건 적용시키고, 내가 스피치 할 거리를 또 일 주일 동안 만들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실력이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시스템 안에서 함께 했을 때 복제도 수월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시스템 밖에서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내 시스템대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 복제도 그렇게 되겠죠? 이 시스템 밖에서 복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탄탄한 조직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터미 시스템 자체가 이미 탄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더 만들 필요는 없어요. 회사에서 주관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우리 센터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잘 적용시키면 됩니다. 분위기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신규가 오더라도.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은 없겠죠? 저도 이제 이 개념에 대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파트너 없으니까 뭐." 이러면서 대충대충 임하시고 그냥 스피치도 그냥 뭐 준비돼 있지 않고 뭐 그냥 부정적인 말도 하고 뭐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팅을 참석할 때는 "내가 신규를 모시고 왔다는 생각으로 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귀한 어 나의 지인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나온 그런 신규를 어렵게 모셨어요. 그럼 내가 이 미팅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없더라도 '누구를 모시고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임한다면 지금처럼 편하게만 저도 마찬가지로 편하게만 미팅에 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어떻게든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를 모시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표정부터가 다르다고 하는데 표정도 이렇게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 그런 표정도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막 스피치도 해 보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도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갖춰졌을 때 정말 '최상의 팀워크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성함, 전현직, 그리고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 동기, 애터미를 통해 생긴 꿈 이거를요 정말 제대로만 한다면 이 미팅에서뿐만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도 이 얘기하시면 돼요. 리더란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분 스피치에 그 비전이 다 들어 있어요. 특히 애터미를 통해 생긴 꿈 있잖아요. 그게 강력한 비전 제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강력한 사업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1분 스피치를 내가 쪼금 요새는 간과하고 있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 이거를 써 보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거를 줄이고 그래서 2분 내외로 좀 만들면 누군가한테 말을 해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긍정적으로 밝게 말하기. 막 70% 부정적인 얘기하고 30% 긍정적인 얘기하면 그건 부정적인 스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쪼금 압축하고 좀 밝고 긍정적인 애터미를 통해서 꿈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누군가 신규 회원을 모시고 오고 1분 스피치 발표자가 있고 팀원들이 있어요, 미팅을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발표자야 절대 긍정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지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이야기를 또 희망 있고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거지 그건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분 스피치 발표자는 뭐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 미팅 참석자분들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분위기, 저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표정,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줌 미팅으로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센터에서도 모여서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심드렁하게 아니면은 그냥 딴청 피우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규를 모시고 왔는데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아 여기 별 볼 일 없구나.' 신규 회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관심 없고 그냥 막 와 보라고 해서 와 봤는데 이 1분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친밀감도 있잖아요. 전업주부셨는데 애터미를 했다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애터미 했다고? 이런 것들을 다 듣잖아요. 근데 다 결론은
뭘 하고 싶다.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 명한테 왜 그 스피치를 들으면요. 이 사람도 궁금해진다는 거죠. '애터미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게 제대로 된 1분 스피치와 미팅이 되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 듣고 있는 팀원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 저렇게 경청을 해야 되는 분위기구나.' 그게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팀워크는 팀워크 자체가 2인 이상을 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발표하는 사람은 발표하는 대로, 사회 보는 사람은 사회 보는 대로, 강의하는 사람은 강의하는 대로, 그리고 나머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신 분대로 다 각자의 충실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충실히 임했을 때 팀워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내 파트너가 있든 없든 그 한 사람의 신규를 위해서, 신규가 없는 날은 신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 제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야 이해를 했어요." 하면서 "왜 일본 스피치 똑같은 걸 왜 계속하나." 했더니 "신규 회원을 위해서였군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의문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찌 됐든 자 1분 시간 준수하셔야 돼요. 2 분, 3분, 5분 막 이렇게 돼 버리면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그 듣는 사람이 지치고 지루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스피치도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자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 개념입니다. 프로모션 사업의 개념. 입소문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눈만 뜨면 자랑해라. 써 봐, 알아봐, 해 봐. 습관적으로 회사 자랑, 제품 자랑, 또 심지어 스폰서 자랑. 네 스폰서 자랑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후원, 동행 후원 이런 거 할 때 정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랑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이분들이 말씀을 잘하시고 막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귀하게 시간을 빼서 모시고 왔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미리 사전에. 제가 내일 스폰서님들이랑 갈 텐데 이분들 정말 시간 빼기 힘든데 제가 어떻게든 가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스폰서님들을 힘들게 모시고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모시기 힘든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속으로. 그냥 '아 네.' 이렇게 떨떠름하게 이야기는 하셨는데 어찌 됐든 그때 쪼금 어렵고 긴장하는 분위기를 가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피치도 필요하다.' 사실 스폰서님도 바쁘잖아요. 어쨌든 시간 내서 오시는 거니까. 그 시스템 자랑. "우리 시스템 얼마나 좋아요. 여기저기 우리 뭐 굿모닝 애터미도 있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여러 가지 세미나 미팅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00% 제품 애용과 100% 미팅을 하면 할수록 잘하는 개념이 프로모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 얼마나 말을 잘해서 자랑을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초대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 애터미는 확률 게임이더라고요, 확률. 10 명한테 얘기하는 사람과 100 명한테 얘기하는 사람한테 제품 구매나 초대가 얼마나 더 많은 확률로 잘 일어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확률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초대를 해본 사람이 더 초대자도 그리고 제품을 쓰는 분들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 가지 필수 마케팅이 있어요. 모든 기업은. 그게 4P 1S라고 하는데 이것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 보자면 자 제품의 P, 프로덕트가 있고 모든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성 뭐 어디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있죠. 그리고 유통, 플레이스, 그리고 광고. 이 4 개의 P. 이 4 가지는 모든 기업에서 필수 마케팅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들고 얼마나 좋은 가격,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며 얼마나 합리적인 유통으로 그리고 얼마나 잘된 광고를 하느냐. 그런 마케팅에 따라서 이 기업이 또 성장하게 달려 있다라고 돼 있는 4P고요. 1S는 모든 기업은 또 서비스를 제공하죠. 삼성 같은 경우도 AS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까지 이게 다 마케팅의 주 5가지 요소라는 거죠. 이제 이걸 애터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요, 제품 마케팅을 품질, 네, 절대 품질, 그리고 가격은 절대 가격.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품질의 이 가격. 그게 이 2가지 필수 마케팅 제품 가격이고, 이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품의 원료를 선별하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을 책정하고 못 해요. 근데 애텀이라는 회사가 그걸 하고 있고요. 우리는 유통 있죠. 유통도 뭐 대한통운이라는 그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이제 택배를 운영하고 있죠. 주문을 하면은 우리 택배 회사가 알아서 그 주소에 맞게 다 배달을 해 주십니다. 근데 직배라는 개념은 있어요. 내가 이제 직접 주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직접 배달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은 가끔씩 우리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직배를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간간히 직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고라는 거죠, 광고. 저 프로모션 사업의 개념이라고 했죠. 프로모션. 자랑, 광고. 입소문 절대 긍정으로 하는 거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애터미에서는. 택배도 다 해 줘. 뭐 원료 선별 뭐 가격 책정 다 해 주잖아요. 우리는 이 프로모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입소문만 내면 된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저 여기서 또 할 말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제품을 쓰다 보면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저는 좋긴 좋아요. 근데 가끔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제품에 대해서 그냥 덜컥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이 제품은 뭐가 안 좋고 이게 뭐가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파트너나 소비자들이 있는 앞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 게 저도 그런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제품을 지금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그 제품을 좋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제품을 그런 한 제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비자를 만났는데 그 소비자가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터미에서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 제품이 저는 이 제품만 써요. 애터미 것만 써요, 이 제품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제품이 저는 별로였거든요, 솔직히. 근데 다른 분은 이 제품만 쓴대요. 애터미 거 이것만.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별로라고 하는 제품을 굳이 말해서 그럴 필요는 없겠구나. 왜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느낄 수가 있구나. 우리는 모두 다르니까.' 그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별로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은 그냥 입 밖에 안 내면 돼요. 그 굳이 그걸 너무 또 정직하게 '아 이건 뭐가 안 좋고 이래 저러고 저렇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사업을 방해하는 거다 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제품 내가 별로인 제품도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냥 나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제품만 싹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 내가 써 보고 '아 이거 정말 가격도 괜찮고 너무 좋다.' 하는 그 제품만 자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서비스도 이것도 회사에서 해 주죠. 우리가 후속 관리는 하고 다니지만 뭐 반품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환불 같은 것도 다 회사가 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 가지 P 중에 하나 프로모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00% 제품 애용. 제품 애용을 통해 결국에는 연구하시면 돼요. 연구 결과를 액션 5에 공유를 하고 액션 5에서 갈고 닦은 솜씨로 외부로 열심히 프로모션하면 됩니다. 그게 프로모션 사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애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복제 사업. 카피의 개념이 아닙니다.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복제. 이 부분은 원본이 잘 만들어져야 복제품도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솔선수범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복제되기 때문에 내 마인드, 내 생각, 내 행동, 내 자세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가 자꾸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복제 개념에 있어서. "내가 안고 싶으면 파트너들은 눕고 싶다."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눕고 싶으면 파트너들은 자고 싶다." 그런 것처럼 내가 편한 것만 찾고 그리고 나 혼자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 복제가 그대로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언행, 말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복제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도 느낀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무섭도록 복제되는구나.' 또 긍정적인 것도 복제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아 정말 나부터가 잘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참 많이 느낀 개념입니다. 그 '나 같은 사업자가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나 같은 사업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 '아 아직 내가 잘 원본품이 안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나를 쪼금 더 바꾸시면 됩니다.' 떡잎을 나무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 네트워크 사업은 100% 시스템 사업이에요. 복제 사업입니다. 복제의 원본은 나이고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게 먼저예요. 내 파트너가 변화하길 바란다면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잘 변화한 것 같아. 근데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저도 그래요. '아 내가 정말 100% 내가 잘 정말 괜찮은 사업자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건가?' 남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뭐 권면하고 조언하고 이거 다 안 들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바뀌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바뀌시는 거지 이게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바뀌지지가 절대 안 된다는 거. 저조차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 나만 바꾸자. 그리고 나만 잘하자.'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복제가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엔 시스템 안에만 계속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된다는 거죠. 내가 바꾸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떡잎을 나무로 만드는 일이다. 자 어떻게 복제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부터 이 개념들 제가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교, 팀프 이 네 가지를 복제하시면 돼요. 자영사업 개념으로 사업하는 것,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이 모습을 복제시키고 행동을 유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미팅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것들을 또 복제시키고 또 팀워크 정말 신규 한 분 모시고 온 것 같이 지금 아무도 안 모시고 왔더라도 내가 정말 귀한 사람 있잖아요, 내 주변에. '아 이 사람이 사업했으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이 초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초대가 됐다는 그 마음으로 이 미팅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프로모션 하는 부분, 눈만 뜨면 자랑자랑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복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반복이 재능을 앞선다고 합니다. 인간의 속성 중에는 오만함, 교만함, 빨리 이루려는 속성을 띈다. 이거는 그냥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이 본성이 네트워크는 맞지 않아요. 빨리 이루려는 속성?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단순 반복이 두렵지 않은 전업주부 그런 분들 있죠. 맨날 맨날 일어나서 아이 학교 보내고 밥 해 먹이고 청소하고 뭐 하고 그 단순한 반복들 그거를 그냥 계속 하시잖아요. 여기 다 주부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시스템을 잘 복제한다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뭐를 했고 뭐를 했고 이런 분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한다병 많이 걸리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게으르면 가만히 병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한다병, 가만히병은 또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반복을 계속하는 거. 나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나무의 성장이 있는데요. 이 복제 개념에서 결국에는 이 사업은
이 "대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나무 성장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어쨌든 갔지만 영상까지 보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음. 네. 잠깐만 이거 끄고 아이고 이거 왜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아 이 애텀이랑 똑같다.' 대나무가 처음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할 때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뿌리지 않으면 어디에 심은지도 모르게 3년 동안 싹 하나도 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나무가 위로는 싹을 보이는 곳에는 안 보이지만 땅속으로 뿌리를 계속 펼쳐 나가는 작업을 3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3 년째에 죽순이 30 센티 쪼금 자랐잖아요. 그죠? 3년 동안 뿌리 내린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게 자랐을지라도 그게 4 년도 똑같지만 5년 할 때는 뭐 1 미터 이상으로 급성장을 하잖아요. 그 컨텀 리프라고 하는 게 어떤 어떠한 일정한 구도에 들어왔을 때 그게 여러분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정한 구도에 들어왔을 때 성장이 급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애터미 사업에 정말 너무나도 맞는 대나무 성장이 애터미 사업에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 이게 잘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처음엔 누구나도 하죠. 그게 몇 년이 돼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때마다 다시 점검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내가 애터미를 딱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는 분명한 성장이 있거든요. 그게 더딜지라도. 처음과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속도를 내고 싶다면 스폰서와 상담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을 다시 맞게 제시를 받아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애터미 사업에서는. 그래서 정말 스폰서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또 일치하는 거, 그 마음이 같아지는 거 그게 우리 속도를 또 결정하는 것 중에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개념을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려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필요했던 거죠,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5 개념을 했고요. 그 대나무 성장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 액션 5를 해야 되는데 이건 섞어서 아무나 1분 스피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분 스피치 뭐라고 했죠? 팀워크의 핵심이라고 했죠?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신규 계신가요? 지금 신규는
다 이제 세미나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로 알고 얼마나 좋아요.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모시고 오고 싶은 분 있죠? 내 진짜 친한 친구, 내 정말 사랑하는 가족 모시고 왔다 생각하고 스피치 하시면 돼요. 네. 1분 스피치 하실 분.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분이 이 줌 미팅에 초대가 되었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 1분 스피치 하겠습니다. 저의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난 시기는 코로나 때였고요. 그 당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단계 회사, 그것도 국내 토종 다단계 회사, 공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메이를 제끼고 1등을 한 해 만에 하는 애터미 회사를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궁금증이 일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물음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예, 집중적으로 계속 알아보는 가운데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조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회사 같아서 그 당시 제가 보험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 부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과 같은 이런 미팅 시스템이나 또 세미나 이런 통해서 성공자들의 얘기 듣고 또 회장님의 얘기 듣고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되었고요. 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 회사를 100% 신뢰하게 되었고요. 예, 회장님을 완전 신뢰하게 되었고요. 애터미의 제품들을 좋아하고 또 100%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하면서 내가 애터미에서 꼭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꿈들이 있지만 저의 꿈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서, 예, 전 세계에 우리 애터미의 임페리얼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예, 전 세계에 저도 한번 우리 임페리얼 클럽 분들, 제가 아마 임페리얼에 됐을 때는 한 100분 이상은 되실 것 같은데요. 그 100분 이상의 임페리얼 클럽들이 힘을 모아서 전 세계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영향력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말도 안 되는 꿈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1번을 놓치지 않으시는 서상진 사장님. 오늘도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실 분. 배은이, 배은이 하겠습니다. 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팀장 배은희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요, 명동에서 토스트를 굽는 아줌마였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명동의 외국인들이 완전히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제가 쉬게 되었고, 또 쉬는 중에 뭐 소비자로는, 애터미 소비자로는 있었는데, 이제 쉬는 중에 애터미를 더 알게 됐어요. 그때 비전을 봐서 지금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일단 정말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터미 통해서 내가 그거 외에 애터미니까 할 수 있는 거,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그 해외 선교지 3곳 이상 건축하는 거, 제가 애터미를 하지 않는다면 감히 이런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마음은 있지만. 근데 애터미에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그 선교사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을 만났어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번 주에 초대가 되는데, 그분이 한국 건축하는데 그때 캄보디아 한 3천 정도 들었대요. 그러면 3곳이면은 이제 지금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1억 이상은 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꼭 해외 선교지 3곳 이상 건축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선한 것 같아요. 명동에서 토스트 굽는 아줌마였다고. 네, 그런 걸 이야기하시면은, 갑자기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한 분이요. 한 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분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네. 네, 부천에서 보는 10년 옥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알기 전에 한진택배에서 택배업을 했었는데 택배업을 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삶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나한테 어떤 보람이 있을까 그런 회유 같은 생각을 많이 들면서 그냥 마지못해 생계를 위해서 저, 어, 택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도중에 고등학교 친구 누나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됐는데 알면서 제가 생각했던 경험했던 그런 다단계하고 너무 틀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들으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상한선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마케팅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흔들리면서 진짜 고민도 많이 됐었지만 한번 다시 해봐야 돼, 해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고 오늘 김지현 사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 5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 첫 마디에 내가 알고 부지런한 사람인지, 알고 게으른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모르고 부지런한 사람인지, 모르고 게으른 사람인지, 그걸 들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또 돌아보게 되었던 계기 같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진짜 어떤 거에 해당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좀 생각을 했고, 다시 오늘 배웠던 강의대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로 만나서 꼭 이루고 싶은 거는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그런 뭐 여행이나 저,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낚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꿈들을 다른 데서는 절대 이루지 못하겠지만 애텀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이룰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로 스피치를 해주셨고요. 이 세 분은 빨리 성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액션 5인데요. 시간 관계상 네, 하고 싶으신 거, 제품 애용부터 뭐 소비자 전달, 뭐 사업 설명 사례, 초대된 사례 여러 가지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실 분은 음성어 제가 해주시고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 생각이 나서. 네, 세일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일단 오늘 김지현 사장님 강의에 대한 평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뭐 퍼펙트입니다. 퍼펙트고요. 한 개도 빼놓을 거 없다. 100% 공감하고요. 뷰티풀, 원더풀, 파인애플입니다. 전 동영상 하나 하고 싶은데요. 동영상, 아까 전에 우리 김지현 사장님 강의에도 나왔지만,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의, 팔코아 강의인데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8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 인생 시나리오 동글빼기 그래갖고 8개잖아요. 8코아 동글빼기 그래갖고 8개입니다. 성공의 8단계 동글빼기 그래갖고 8개입니다. 우리는 동그라미 수레바퀴만 잘 그리면 잘 굴러가잖아요. 이 동그라미 수레바퀴를 잘 굴릴 수 있는 건 8개인데요. 그 8개의 8코아 완전히 내 몸에 습관으로 붙이면
어느덧 저는 반드시 임페리얼이 되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에이코어 강의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하실 분 계실까요? 여기 다들 네, 배은이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제 이제 명동에서 소비자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적극적인 소비자는 아니고, 이제 소비는 그냥 하시는 분이에요. 해모임도 사서 드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제 이번에 해모임을 이제 구입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인데, 음, 이분이 애터미에 대한 비전은 어정쩡하게 아세요. 세미나 가자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분을 통해서 26살 남자애를 한 명을 가입을 시켰어요. 어제 제가 가니까 그 남자가 26살 된 남자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입하면 되겠다 해서 그분이 가입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태도가 그 순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해모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매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막 급하게 구매 이렇게 그래 좀만 기다려 약간 이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빨리 구매하라고 그분 이름 이제 그분 새로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그분 이름으로 이제 그 해모임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태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사람을 깨우려면 정말 인맥 파기를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분을 깨우려면 이분의 인맥을 빨리빨리 파서 이분의 마인드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맥 파기, 우리 드라이빙 뎁스라고 해서 계속 내려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 인맥은 이미 끝났고, 내 인맥도 끝났고, 이제 파트너의 인맥 파기를 열심히 해야겠죠. 파트너의 소비자의, 네, 계속 쭉쭉쭉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실 분, 어차피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사장님들. 그래서, 어, 하실 분? 음. 저는 뭐 다들 가만히 계시니까, 어, 어제 이제 석세스에 오시기로 한 분이 계시는데, 뭔가 제 느낌상 그 지난주에 오셨기 때문에 금요일에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그때 구두로는 알겠다고 하셨지만 또 사람의 생각은 늘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 짬을 내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약속 시간이 돼도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진짜 얼굴만 뵀어요. 그다음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서.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이제 금요일 날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금요일 세미나를 석세스 세미나 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간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래서 또 저기 뭐야 제정신이 돌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스폰서님들을 막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확답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죠. 단답병 걸리면 안 되고, 이번에 꼭 와봐라.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이는 세미나고, 글로벌 세미나고, 볼거리가 있는 세미나다. 그래서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거예요. 오실 건데, 그때 그냥 가고 어제 안 갔으면은 아찔한 거예요. 이분이 기회를 놓칠 수 있었겠다. 석세스를 못 올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우리는 온다고 하면 그대로 믿지 말고 또 가서 만나서 다시 얘기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것도 진짜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해서 어제 정말 만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제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두유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두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애터미 두유를 또 잘 안 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두유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주변에 이제 두유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안 드실 뿐이지, 안 좋아할 뿐이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두유의 장점을 막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두유 막 제품 공부도 하시고. 그러더니 당일 볶은 그 검은콩으로 만든 우리 두유라고 막 드셔보시라고 막 그렇게 자랑하면서 본인이 느꼈대요. 아, 내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안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두유를 먹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진짜 제품 애용의 표본이다. 내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두유일지라도 이렇게 입에 자꾸 대고 먹고 공부하듯이 아, 이 마음이 제품 애용에 대한 마음이구나. 우리가 100% 제품 애용하려면은 600여 가지를 한 번에 써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게 한 번에 써도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차차 늘려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100% 쓴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다 쓰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보면서 아, 나도 다시 한번 내가 그 싫어했던 그 제품을 다시 써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할게요. 모두 오늘 뭐 급하게 한 강의지만 무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하시고 서로 함께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치 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음성어 제거해 주시고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기명한다. 기명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 아자.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